저희 앞서 교육저널 주제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일랜드는 무려 1974년도에 전환학년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교육제도가 아일랜드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계 각국에는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교육제도가 많은데요. 영국의 갭이어라고 들어보셨나요? 갭은 영단어로 공백을 뜻하죠.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는 시간을 말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갭이어는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덴마크의 경우 자유학년제로만 운영하는 1년 과정 기숙학교 애프터스콜레를 세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애프터스콜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죠. 아일랜드 역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1년의 쉬는 시간을 주는 전환학년제를 도입했는데요. 학생들은 심리학, 건축학, 디자인, 스포츠, 취미 등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실습을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웨덴의 프라오. 학생들은 학교 수업 대신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서 현장 체험을 받습니다. 지식 위주의 수업보다는 학생 역량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세계 교육.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발맞춰 2016년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했는데요. 우리나라 교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만의 레시피를 개발하는 요리 수업부터 친구들과 농구 대회에 나가는 수업, 병뚜껑 컬링으로 마찰력의 개념을 배우는가 하면 코딩을 배워 드론을 날려보는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 학기만이 아닌 한 학년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유학년제. 자유라는 단어 때문에 공부 안 하고 노는 것이라고 오해하셨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교육 패러다임 자유학년제.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해외 사례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수업 내용도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비하면 참 교실의 풍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졸 새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미없어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부모님도 많이 엎드려 계셨나요? 아, 그럼요. 많이 줄였었습니다, 진짜. 네. 저도 여기 한국 교육이 약간 딱딱한 줄 알았는데 영상 보니까 굉장히 활발적으로 재밌게 잘하고요.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교학상장하는 그런 모습도 좋았고요. 보기 너무 좋았어요. 네. 아이들의 그 다양한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전에 수업할 때는 이렇게 참 조용하고 소위 말해서 참 내성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활동을 시켰더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서 앞에 나와서 춤을 춘다거나 발표를 할 때 너무 잘한다거나 와, 저런 학생이 저런 면이 있었구나,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수업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안 주면 그거 밝히지 못하잖아요. 좀 건드려야 돼요, 계속. 그렇죠. 우리 옛말에 멍석 깔아주면 더 잘하는 것처럼 깔아줬을 때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해보니까 몰랐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많이 놀라죠. 저런 학생 저런 면이 있구나 이런 거. 황대훈 기자도 교육 현장에서 이런 자유학기제 모습을 많이 체험하고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달라지는 모습? 사실 들어오기 전에도 대기실에 계신 쌤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취재를 갔을 때는 그 자유학기제 되게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학교 현장 가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는 소리 많이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혼자서 이 동네에 체험처를 막 60개를 뚫고 다녀야 되는데 담당 교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60개 업체를 관리하는 데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이게 그거를 막
체험촌을 다 관리하고 학생들을 다 보내야 되는데 또 학생들은 이거 가고 싶은데 딱 몇 개로 한정돼 있더라는 거죠. 뭐 어떤 애들은 뷰티를 가고 싶다. 뭐 어떤 데는 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거 프로게이머인들을 가고 싶다. 근데 그 구에는 그런 관련된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이걸 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별로 원하진 않지만 뭐 동네 구두방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이걸 일선의 교사 한 명이 다 챙기기는 너무 벅찬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이게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다는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교육 정책이 반영되고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다자 간의 의견이 잘 수렴이 되고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분명 학생 그리고 학부모 또 학교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의 의견도 잘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 다자 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자유학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교사들과의 의견이 교감되고 교사들에게 어떤 준비 과정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자유학년제 하면서 교사들의 부담은 자유학년제 하기 전보다 1.5배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훨씬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1.5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를 충분히 교사들과 함께 교감하고 연구하고 진행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서로 나눠서 쓰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었을까. 저는 어떤 정책이든지 교육 정책은요, 이제까지 하던 것처럼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네. 바닥에서부터 네.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것이 반영된 것이 교육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그것이 운영될 때 실패율이 훨씬 적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교육감으로서 좀 가끔 반성도 합니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네. 네. 현재 자유학년제는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 시기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패널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다들 어떤 시기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저는 뭐 해야 할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누가 좀 시간 줘서도 모르겠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네. 놀고 싶기만 하는데 그런 시간 물론 주면 좋죠. 그냥 잠시 막 맛보기로 이러고 잠시 잤다가 뺏기면 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쭉 4년 동안 우리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4년 다니니까 네. 4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자유롭게 스스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갈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대학교 갈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황대훈 기자는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제 크리스가 말한 건 이제 모든 학년이 자유학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전제로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제 1년밖에 안 하고 있는 게 저희 현실이니까 네. 1년을 적용한다면은 이게 도입 초기 때도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직업 교육을 중시하는 나라는 고등학교 때 이걸 한다.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모든 상상이 허용된다면 사실 수능을 좀 앞당기더라도 대학교 가기 전에 1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때가 좀 약간 다 정리해 놓고 학교 생활을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에 물론 이제 고등학교도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사회로 가기 전에 그 한 1년 정도를 둔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면 제일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갭이어의 느낌이 되는 거죠. 오바마 전 대통령 계시죠? 그분의 큰 딸이 딸도 갭이어하고 잘 됐잖아요. 뭐 잘 됐죠. 아니, 하버드대 이미 입학한 상태에서 네. 하버드대 그런 규칙, 그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갭이어 일부러 주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갭이어는 이제 대학 붙은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군대를 가는 식으로 갭이어를 2년 반 정도 가지게 되는 한국만의 갭이어가 있는데. 그럼 김민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년에 시행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결론부터 말하면 두 분 말씀하신 거랑 같은 생각인데요. 네. 자유학기가 이제 지금도 교육부의 자유학기 사이트 인터넷 주소가 꿈기.co.kr 그렇게 돼 있어요. 꿈기라고 해서 자유학기가 자기의 꿈과 끼를 찾는다는 것에 그렇게 좁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중학교는 아직은 좀 어린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르죠. 이르죠.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중학교가 지금은 좀 더 확대돼서 자유학년 네. 확대돼서 이제 꿈과 끼와 진로만 찾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체험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만 놓고 본다면 중학교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아직은 조금 어리지 않을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등학교 때 하면 좋은데 네. 황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한 돈도 많이 들 테고 입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네.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은 조금 이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꿈 진로에만 물어보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지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빨리 정해라 라고 저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진로를 정하라고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가끔 반성도 하는데 네. 꿈이 없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많으니까. 꿈을 끌어내기 위해서 강요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도 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수업의 방식이 바뀐다거나 어떤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협업의 네.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들로 바뀌어 나가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뭐 학년의 구애 없이 네. 전 학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미래사회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굳이 한 학년을 한다면은 네.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는 왠지 또 아직도 입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조급한 마음이 있으신 거죠? 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좀 3학년 정도에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진학만을 위해서 또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좀 겪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그렇다면 나는 대학을 가지 않고 네. 일찌감치 다른 길을 선택하기 위한 다른 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선택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중3 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 네.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유학년제 적용 시기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 의견을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교육행정가로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다 공감을 하는데요. 네. 우선 중학교 1, 2, 3학년이라는 것이 가장 예민한 그 성장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기지만 또 가장 또 이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 자유학기제는 사실상 중학교 3년간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 전체를. 네. 그런 생각이고요. 전체를 함으로 해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 단계별로 네. 이런 전제는 결국 경기도가 이제 앞으로 전체를 다 평준화를 합니다. 지금 평준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에 고등학교를 다 평준화하면 고등학교 입시는 이제 없는 거고 없다고 그러면 중학교를 훨씬 더 이렇게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교육은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또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럼 우리가 언제 드론을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전에 드론이. 상상도 못했다가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그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역시 중학교 전체를 자유학년제로 하는 것이 옳다 그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유학년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위해서는 정말 우수한 수업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기도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학년제 수업들 중에 혹시 우수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시흥에 있는 그 시흥중학교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일본어 가르치는 시간에 일본에서 유명한 전래 동화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번역하는 건 학생들이 아직 못하니까 네. 번역기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앱을 이용해서 이걸 번역을 다 해가지고 기계의 도움을 좀 받는군요. 그렇죠. 이거를 국어 시간에 다시 번역한 그 전래 동화를 우리식으로 잘 각색을 해서
재밌겠는데요? 네, 각색을 하고 미술 시간에 이 얘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파로 그림을 그려서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네. 교과목들이 융합적으로 이렇게 수업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자유학년제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에서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분야에서 융합 교육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경험이고 네. 성공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들이 한 경험들에 대한 걸 여러 사람들로부터 평가도 받고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리고 일생 동안 자기가 만든 하나의 그렇죠. 성과물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있으면 전시회 같은 걸 해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지금 모아서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자유학년제의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 경험들을 모아서 발표회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마치 성과주의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김민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유학년제 수업으로 혹시 내가 이런 거 한번 기획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역사 인물 중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렇죠. 아세요? 네. 네. 우리 충무공 네. 근데 이순신 장군님. 그렇죠. 중학교 누구죠? 역사 교과서에서는 출판사가 좀 다른데 짧은 교과서에서는 2줄 정도. 많으면 옆에 부록으로 한 페이지 정도 나오고 교과서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순신 장군을 무슨 어벤져스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 난세 속에서 그러니까 불공정한 속에서 혼자 최고의 초유의 능력으로 이겨나서 전승을 이뤘던. 근데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일반인이죠. 평범한 사람이죠. 네.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걸 봐서 참 안타깝다. 이순신 장군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뭐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위인이긴 한데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서 아까 교육감님 무슨 그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중일기를 읽은 친구가 있나 물어봤거든요. 없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학생들하고 한번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안중일기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책도 읽고 긴 시간 좀 할애해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어렵죠. 네. 임진 왜란 때 그 쓰셨던 그렇죠. 그 일기 말씀이시죠? 그때 얘기죠. 죽고자 하는 자고 살고 쉬고 뭐 살고자 하는 그거 그거 대단한 일기인데요. 엄청난 얘기죠. 저도 딸과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그거. 크리스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정말 미국인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는. 아직 뭐 갈 길이 멀어요. 네.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네. 정체성 혼란, 국적 혼란. 지금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네, 그 순간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교사들의 노력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학부모님들은 정말 자유학년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듭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으실까요? 우선은 아이들이 몰입도가 좋게 재미있는 수업이었으면 하는 게 좀 크죠. 또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좋은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계속 선생님들의 연구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거를 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을 지켜보면 학생들이 참 즐거워하고 재밌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이런 거를 우리 아이도 좀 했으면 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지역 간의 격차, 학교와 학교 간의 격차, 물론 자유학기제 수업이라는 것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좋은 수업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좀 편차가 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사교육을 가위바위보 잘하는 걸 시킬까봐 막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근데, 있었군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어떤 이제 진로 탐색에 대한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과연 우리 중학생들은 자유학년제 어떤 모습을 원하고 있을까요? 거리에 나가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저희 그때 나이가 아직 14살밖에 안 돼 있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적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 수업이 5개인데 그거 중 하나를 그 경쟁해서 선택을 하는 거라서 그 원하는 걸 못 들어가면 약간 흥미가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학기 중에 과학에서 책으로 이론을 아는 것보다 실험을 하면서 눈으로 익히는 것도 손으로 같이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소설 쓰는 걸 좋아했어서 국어 시간에 소설 같은 거 구성 요소를 배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다양한 직업들 같은 걸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진로 체험 같은 걸 할 때 도움이 되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시키는 체험 말고. 진로를 아직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 동안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이제 자유학기제 활동의 폭을 넓혀가지고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적성을 찾고 진로를 찾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유학년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 말 되게 공감 가는데요. 아직 그 진로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수업 좀 제공해주라. 그런 거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뒤늦게 진로를 찾았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리스는 미국에서 원래 경찰을 준비했었다고 들었는데 예, 완전 진로가 바뀌었어요.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네. 사실 저는 뭐 별의별 다 해봤어요. 저 원래 육군사관 학교 들어갔다가 군인 하려고 했다가 네. 군인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역사학으로 편입해가지고 역사 공부하다가 이제 뭐 나라 위해서 조금 정의롭고 네. 안정적인 일을 해야 돼서 경찰 지원했는데 네. 최종 합격 받았다가 이 총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기로했거든요. 그래서 좀 구비구비 여기 왔다 갔다 저기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크리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꿈과 끼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또 솔직하게 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안타깝고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상에도 나왔고 우리 학부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해주고 멍석도 깔아주고 네. 기회도 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해야 되고 이럴 때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학교 또는 뭐 교육청 이렇게 뭐 네. 다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그런 네. 수업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네. 교육감님, 이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수업 준비에 있어서 막막해 하시는 교사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관련 자료를 필요해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뭐 여기에 들어오면 자료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정보를 주신다면요?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신 선생님들 한 60분이 모여서 이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중심 수행평가,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그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자료집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큰 도움이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에 관련된 보다 좀 전문적인 연구들을 좀 해서 이 자유학년제 운영에 좀 더 풍부한 네. 정책을 좀 만들고 그것을 현장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장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향에서 이 지속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좀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육 당국들이 만든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교육부나 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만든 그 꿈트리 같은 웹진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아까 언급하셨지만 그 교육부가 만들어오는 꿈길 같은 사이트들, 자유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또 에듀넷 티클리어 같은데 이런 데 방문하시면 수업이나 연구 자료를 좀 보시고 교사분들도 참고하시고 또 자유학기제를 좀 더 알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분씩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과 만나고 계신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고, 그다음에 문제점도 많았고, 그다음에 우려도 많았었는데요. 어쨌건 시간이 흐르고 노력하면서 하다 보니까 단점보다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교육감님이나 학부모님, 그다음에 다른 학부모님이 우리 크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단점보다 우려보다는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더 노력해서 아까 토론 중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교육 수업을 만들어서 할까?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냥 안일하게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그러니까 제공을 할까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좀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아, 그러게요.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여러 영상들도 보고 하면서 아, 자유학년제 정말 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변화하면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너는 좋겠다. 나는 한 학기밖에 안 했는데 너는 1년이나 하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렇게 좋은 1년을 충분히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시간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지내라고 많이 격려하고 또 지지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는 이제 아이들이 또 있으니까 또 똑같이 학부모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런저런 생각 들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학교 어디로 보낼지 아직 미정인데 일단 집에서부터 아빠가 열심히 해야겠다. 숙제 같은 거 제가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최대 자유로운 분위기 마련해서 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황대훈 기자는 그동안 취재하면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 텐데요. 오늘 프로그램 함께하면서 어떤 생각 갖게 되셨나요? 항상 이제 교육 분야 취재할 때마다 머릿속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따라다니는데 이상과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거의 기조가 바뀌지 않고 쭉 확대되는 방향으로 온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과 끼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요소인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대입이라는 현실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고교학점제라든지 대입 변화 같은 일련의 흐름들과 정책적으로 다 크게 바뀌어 갔어야 되는 방향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은 약간 연기가 돼버렸단 말이죠. 대입 개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시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도 그렇지만 2년 연속으로 수능 불수능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가고 있는 방향 속에서 또 그렇다고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교육의 현장을 바꾸려는 노력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게 저희 교육의 현실인데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고생을 하시고 정책을 하신 분들은 또 정책을 짜느라 머리가 아프시고 또 이 갈팡질팡하는 현실 속에서 어쨌든 믿고 가야 되는 학부모님들은 또 되게 마음속에 심지를 굳게 가지셔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 모든 부분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우리 사회 교육의 여러 주체들의 힘이 한 군데 모여서 지금 자유학기제 학년제를 하는데 결국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많이 남아있긴 남아있다. 이 부분은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자유학년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생각하고 상상력을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뭔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동기를 발견하는 것도
역시 나는 자유학년제의 한 소득이 아닐까. 네. 그런 동기는 교과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학습이라든가 새로운 도전 속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금 아까 우리 황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죠. 대학 입시가 안 바뀌었는데 조건이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나. 근데 사실 그 거꾸로 생각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기 오늘 주제도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교육이 미래를 바꾼다. 다시 말하면 초중고의 교육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중고의 교육이 자유학년제로 가면 그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능도 바뀌어야 되고 대학 입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이 이렇게 갈 때 제대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지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자유학년제의 이 도전이 그야말로 대학 입시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켜내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유학년제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EBS 교육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준다는 자유학년제. 정책의 취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수 있다면 정말 언젠가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 말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EBS 교육저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